한나라당 정호김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약 한 달 전에 평양에서 불과 40여 킬로 떨어진 평남 덕천시의 북한 어린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꽃제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가 아니라 평양에서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수원 거리의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올해로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인민을 굶겨서 어린이들을 쓰레기장으로 내몰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임산부를 벌거벗겨서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김정일 정권. 그러다 보니 북한 치하에서는 그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생계형 시위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전대미문의 도발에 이어서 3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은 동토의 땅 북한에서는 미풍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변화의 대비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한반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막에 모래바람이 무색할 가공할 태풍이 될 것입니다. 변화 기폭제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만들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이명박 정부 남은 2년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참 자긍심을 키우면서 아프리카 등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 기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머리 너머 북녘 땅에서 저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당근이 아니라 바로 저런 어린이들, 북한 인민을 위한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무슨 계획을 세웠으며 또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급변 상황 발생 시에 대한 준비는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총리실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급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다 가정했을 때 총리의 1차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컨대 이제 그 북한 도발 내지는 네.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호, 구호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총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조정 통괄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총리는 기본적으로 통합방위 협의회 의장이고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급변 상황 시에 이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 위기는 이제 주로 대통령께서 안전보장회의 를 관장하시고 그 밖에 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총리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총리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와중에요. 지금 그 정보기관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네. 2007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샘물교회 피랍 사건 당시에 김만복 선글라스맨을 다시 한번 연상을 시키면서 이 국정원이 또 한번 그 굴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황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또 우방국과 관련해서 외교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국민 사이에 상당히 걱정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안보 외교 통일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역할 분담입니다. 국방이면 국방, 또 통일부의 대화, 인권, 그리고 주변부 관리 이런 것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어떤 분들은 대화하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 현재 김정일 와병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계승한다는 그 김정은이라는 젊은이는 세습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악마 같은 존재와도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 총리급에 해당할 수 있는 예컨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총리께서 직접 총리급 회담을 제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과거와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래서 대화의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북한 대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상생 번영 그다음에 통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남북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최소한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여건만 성숙이 되면은 모든 차원의 대화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총리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도할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유도하도록 또 정부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도발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